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벌써 금년의 3분의 1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5월 1일 노동자의 날이라고 바깥에서 막 시끄럽고 그런데 녹음이 깨끗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강의하려는 주제는 그 제목을 미국의 대북한 전략 해놓고 플랜 B 해놓고 물음표를 했습니다. 플랜 B는 대체하는 전략이죠. 원래 플랜 A는 지금 하고 있는 거가 플랜 A고, 근데 그 플랜 A 본 전략이 마음에 안 들거나 실패할 것 같을 때 플랜 B를 하는데,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 플랜 B를 가동하는 거 아닌가? 이거 플랜 B가 플랜 A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주제로 미국의 대북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플랜 B의 그 의미가 보완책, 뭐 대안, 차선책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영어로 정의를 내리면은 a plan or method that you use if another one fails. 먼저 하는 거가 실패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or is likely to fail. 또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할 때 플랜 B를 가동하는데, 제가 말이죠.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아주 좋을 때, 뭐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하고 자주 만나고 이럴 때, 그때 그 미국 그 관리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화로만 가느냐, 혹은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이 그 북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그랬더니 우리들은 언제든지 북한에 대해서 플랜 B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미국한테 지금 북한이 뭐냐?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위협은 아닙니다. 그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큰 나라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국력상으로 미국의 라이벌이 전혀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렇지만은 미국을 짜증나게 하는, 그러니까 뉴슨스라고 그러죠. 골치 아픈 나라예요. 골치 아픈 나라. 그렇지만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적 자산은 될 수 있겠다. 요 정도가 미국이 이제 북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바뀌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자주 쓰는 지도인데,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하부입니다. 하부. 옛날에 뭐 옛날 아니죠. 미국의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봤자 지금은 이루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이루어질 일이 없냐? 그때 미국하고 중국이 아주 무역 전쟁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사이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그 중국이 북한을 떠밀어 가지고 미국하고 타협하라고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갈 필요 없다. 그걸 보면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하부 구조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지금 저 지도는 미국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다, 포위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지도입니다. 파란색이 전부 다 미국 편이 된 나라들이에요. 뭐 탄자 들어간 나라 대부분 미국 편 됐죠. 여기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마지막이 북한입니다. 북한도 미국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즉 북한도 파란색이 되면은, 그러면은 미국의 중국 포위 작전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파란색이고 한국도 파란색이다. 전략적으로 통일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의 완성은 한반도의 통일하고도 궤가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미국의 작전을 제 나름대로 한번 구성해 본 겁니다. 삼지창이라는 창이 있죠. 뾰족한 거 3개 있는 데인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지금 찌르려고 한국이 맨 북쪽에 있는 이 뾰족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가 대만이에요. 이번에 필리핀이 지금 미국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군사협력을 하죠. 필리핀이 그 아래쪽입니다. 창 3개인데 그 창을 쥐고 있는 것이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북쪽은 한국, 가운데 대만, 밑에 필리핀. 지금 중국을 완전히 삼각으로 포위하고 있는 이런 전략을 미국이 세우고 있는데, 한국이 통일되면은 그 맨 위에 있는 창이 아주 훨씬 뾰족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분단돼 있죠. 지금 그래도 한국은 미국이 보기에
정말로 괜찮은 기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별표한 곳이 평택입니다. 평택은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지 중에서 중국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기지입니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자유국가로 통일된다면은 미국은 북한에다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지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한반도 통일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아주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기 있는 분이 그 웬디 셔먼이라는 분인데 오바마 대통령 때도 한국 문제를 다루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때는 미국 외무부 차관, 국무부 차관을 했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 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차관에 돼가지고 작년 7월 28일까지 미국 국무부 차관을 역임한 웬디 셔먼이라는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몇 년 전에 했었죠. 북한 핵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통일하면 되는 것이다. 저것이 이제 미국의 대북 전략의 기본입니다. 북한이라는 그 골치 아픈 국가를 그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나라로 만드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면은 북한 핵 문제 저절로 다 해결되고,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도 완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며칠 전입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이 한반도 통일이 갑자기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빅터 차라는 분은 이제 한국계죠. 닥터 빅터 차라는 석좌 교수. 그러니까 뭐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전문가입니다. 그 미국 시간으로 4월 18일 뉴욕에 있는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이 간담회를 했는데, 통일은 연착륙 형태로 오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 방안은 그동안 연착륙이었습니다. 대화하고 설득하고 북한을 변화시켜가지고 서서히,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연착륙 형태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에 대비해야 된다. 좌파든 우파든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전부 다 통일에 대비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국가 2체제, 또 30년에 걸쳐서 점진적인 통일,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반도 통일은 북한 세습 정권의 종말 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의 국경 개방 등 두 개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저기서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세습 정권의 종말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제 거의 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은 북한 정권에 관한 또는 김일성에 관한 아주 대작을 쓴 아주 북한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고 보수 진보 어느 쪽도 지금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보니까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쩔쩔매는 거예요. 지금 사상 문제 때문에 쩔쩔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보고회를 하고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자. 김정은이 사상이 있나요? 김정은이 사상이 있습니까? 그래도 김일성은 그 황정혁 같은 사람이 주체 사상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사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도 무슨 사상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지금 북한이 뭔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뭐에 쫓기느냐? 북한에 하여간 그 사상을 강조하지 않으면 북한이라는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거가 되는데, 지금 북한의 제일 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김정은의 권위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990년대에 북한이 300만 명 굶어 죽은 해가 있다고 그랬죠. 사회주의가 실패한 겁니다. 원래 북한이 굶어 죽지 않고 산 거는 북한 사회주의가 작동을 했다라기보다도 소련이 계속 뒷배를 대줬죠. 먹고 살라고 뒤를 봐줬는데 소련이 1989년에 무너지죠. 그리고 중국은 개혁 개방해가지고 북한이 중국을 막 욕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련 무너진 다음에 북한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백만 명 굶어 죽었는데, 굶어 죽고 배급을 못하다 보니까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 아니에요. 국민들이 배급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가 먹고 살아요. 어디서 먹고 사는데? 장마당에서 먹고 삽니다. 장마당. 장마당은 뭡니까? 원천적인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몇 살이겠습니까? 예, 지금은 30대 넘었죠. 그리고 1990년에 막 굶을 때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1980년대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1980년대부터 90년대 태어난 지금 북한의 40대, 30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마당 세대가 사상이 없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돈 잘 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체제수호보다 돈이 최고라는 황금 만능주의가 지금 북한에서 북한의 젊은 층들인 여기 지금 북한이 뭐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어놓고 혁명하자라고 그러고 뭐를 하자고 했는데 도무지 먹히질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북한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남한과 서구 문화에 노출되면서 그 사상 이완이 완전히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회의장 하셨던 분이 언젠가 그 책을 썼는데 아주 잘 쓴 책입니다.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통일은 급격하게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서 온다라는 그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다시 새삼스럽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이게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4월 6일이에요. 미국이 드문드문 김일성이는 가짜다라는 것을 이제 뭐 몇 년 전에도 발표한 적이 있고 또 그런데 이번에 미국 CIA가 문서를 공개한 데 보면 아주 참으로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CIA 북한 김일성 가짜 명시한 기밀 문건을 공개하였다. 그래놓고 거기에 그 나온 거 몇 가지 보겠습니다. 1950년대 이게 1952년에 미국 CIA가 작성한 거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공개되었다. 마적 출신 무명 인사. 김일성이가 마적 출신 무명 인사인데 소련이 국가 영웅으로 둔갑시켰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저 보고서에 보면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원래 있었는데 그 김일성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 아주 영재입니다. 그리고 애국운동을 했었는데 일본군한테 사살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민족의 영웅 비슷한 사람이죠. 그런데 저거는 마적인데 마적두목 영어로는 밴디트 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적두목인데 소련이 김일성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너네들 속고 있는 거야. 미국 CIA가 이 순간에 2024년 4월 달에 저것을 공개한 이유가 뭘까? 누구들이라고 저걸 했을까? 뭐 저는 북한의 군부, 북한의 장성들,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 그런 사람들한테 김정은 저거 가짜야. 저게 백두혈통이라고 떠드는데 백두혈통 자체가 가짜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 미국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소요, 북한 내부의 흔들림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어느 나라든지 봄이 배가 고프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참 그 잘 살지 못할 때는 뱀이 뭐 봄이 그래서 춘분기라고 합니다. 뭐 쌀도 다 떨어지고 볼이 아직 나오기 전이고 지금 북한이 춘분기를 맞아가지고 중국에서 쌀을 사오는데 썩은 쌀을 사온답니다. 최하급 품질의 곰팡이 쌀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사상이 먹히겠습니까? 썩은 쌀을 지금 중국에서 사오는데. 그리고 지금 지난 겨울부터 통일이라는 말이 없앤대죠. 학생들 교과서에서 통일 지우기. 통일이라는 단어에다 전부 다 줄거가지고 그 글자 없애기. 화해, 동족 이런 거 지금 다 없애고 있습니다. 야, 이거 거의 끝까지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장마당 세대가 그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꽤 연구 대상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영어로 장마당이라고 써요. JANGMAD 장마당. 더 밀레니얼스 오브 노스 코리아. 그 밀레니얼이라는 그 젊은 사람들이죠. 어느 나라든지 그 밀레니얼이 지금 앞으로 세대를 주도할 텐데 장마당 제너레이션 익스플레인드. 장마당은 사상이 먹히지 않습니다.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웃어요, 애들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도무지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지금 북한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저거 백두혈통 다 가짜야. 라고 이번에 가르쳐 준 것이 미국 CIA가 문건 공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반응하는 거 보세요. 김일성이는 가짜야라고 나온 것이 4월 6일이라고 그랬죠. 4월 달에 이제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이 있었습니다. 태양절은 김일성이 생일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김일성의 생일을 4.15 김일성 생일이라는 말을 썼는데 태양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 지금 북한의 레지티머시, 북한의 정통성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에서 이제부터는 태양절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지시를 내부적으로 하달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할아버지가 김일성이고 김일성에는 북한의 태양이라 가지고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 이게 지금 얼마나 정신적 사상적으로 북한의 혼동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은이가 재미있는 얘기 했었죠. 이것도 한번 아마 소개를 했었을 겁니다. 전쟁할 그 어떤 이유도 없고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전쟁이 현실로 다가오면은 뭐 자기 나가서 싸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고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한 결코 전쟁 결혼은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엊그제 나온 뉴스입니다. 화살머리 고지 이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하는 몇 개의 그 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살머리 고지인데 그 인근 도로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대요. 그 동해선 경의선에도 남북 연결 도로에 모두에 지뢰를 매설했다. 지뢰를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뢰는 남한이 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민국은 방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공격 안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을 때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북한 땅에다가 지뢰를 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지뢰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지뢰를 깔면 공격 못하죠. 북한이 남한을 때리려면 지금 깔아놓은 지뢰를 걷어내야 됩니다. 지뢰 걷어내면 우리가 저것들 전쟁할 거다 하고 그냥 알게 되겠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 지금 북한 문제가 한반도 문제를 떠났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미사일 한 300발 이상으로 쐈죠. 이란의 미사일은 그냥 대체적으로 북한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로버트 조셉이라는 그 미국 군축 전문가가 이란과 북한이 20년 이상 이란의 샤하 미사일이 북한의 노동 미사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이익고 있어요. 미국이 북한 너가 지금 한반도 문제에서만 골치 아픈 놈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문제도 네가 다 개입이 돼 있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소개했는데 2022년 미국 국방보고서에 북한이 까불면은 정권을 제거하겠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북한이 까불면 정권을 제거할 거야. 이거 무서운 얘기죠. 예. 미국의 플랜 A는 정권 제거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제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저 보고서가 나오고서 한 달 만에 10월 23일입니다. 2022년 일본의 카노야 기지라는데 김정은이를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갖다 놓습니다. MQ-9 리퍼인데 리퍼는 저승사자라고 번역된다고 얘기했죠. REAPER 립 추수하다 뭐 거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거둬가는 거예요. 그거를 일본에다 갖다 놨다. 김정은 사무실까지 1000km도 안 됩니다. 일본 기지에서. 근데 저거는 천천히 날아요. 그러니까 뭐 KTX보다 조금 빠릅니다. 시속 480km, 5,400km를 난답니다. 놀라운 거는 바로 얼마 전에 지난 4월에 미국은 이 무기를 이미 4년 동안 한국에 배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요 며칠 전에 저 비행기가 군산공항에서 떠서 대구까지 날아가서 어떤 지점을 폭격하는 연습을 했는데 180km면은 동두천에서 평양 가는 거리랑 비슷합니다. 지금 미국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저 비행기로 MQ-9으로 2020년 1월 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한 놈을 죽였어요. 저게 그 이란 솔레이만이라는 이란 장군입니다. 트럼프가 죽인 겁니다. 미국 공군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저 솔레이마니 급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전 개시.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 돼갖고서는 자와히리, 알 자와히리라는 여러분 그 하얀 옷 입은 흰수염난 영감이에요. 저 친구는 이집트 사람인데 알카에다의 2대 두목입니다. 저 사람은 2022년 7월 3일, 7월 31일 바이든이 죽였습니다. 솔레이마니는 트럼프가 죽였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일본에다가 갖다 놨다. 김정은이 네가 그 다음 차례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2년 후인 2024년 봄에 한반도에도 있고 그것을 이제 실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뉴스가 최근에 하늘의 암살자 첫 실사격 지금 한국에서 했다는 걸 이제 일부러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방송에. 그래서 SBS에서 지금 매실제 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미 공중전력 120대 뭐 이거 최고위 비행기 120대가 나가지고 훈련을 같이 했는데 리퍼 암살자 리퍼도 참고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사진 보면은 F-35B 저거는 그냥 수직이 착륙기입니다. 저것도 와서 연습을 했고 지금 뭐 최근에 4월 15일서부터 26일까지 4월 15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북한 김일성 생일이죠. 이렇게 지금 미국이 한국에다 리퍼를 갖다 놓고 이거 원래 여기 있어서 몇 년 동안 있었지 4년 전에 배치한 거야 라고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 참 저도 일본에 갖다 놨지 한국에 갖다 놓은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갖다 놨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배치 자체가 비밀이었던 주한미군의 최첨단 무인 공격 정찰기들이 실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왜 지금 했을까? Why? 왜 저걸 했을까? At this specific time. 바로 2024년 4월이라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정치가 조금 변했죠. 뭐 국회의원 선거도 끝나고 미국이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결과는. 그런데 지금 배치 자체가 비밀이었던 아주 최첨단 무기들을 이거 여기다 갖다 놓은 지 오래됐어. 그러고서 훈련을 해보였다. 저 비행기가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이 14km를 날아가서 1m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14km를 날아가서 1m 오차밖에 안 난다. 근데 저거는 구식이에요. 트럼프가 얘기한 무기는 1600km를 날아가서 30cm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건 뭐 거의 바늘이죠. 그렇지만은 14km 가서 오차 1m 저거는 뭐 개인 살상용이라는 거는 맞는 것이죠. 주한미군 배치 4년 만에 첫 번째 공격 연습을 했고 한국 공군도 같이 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MQ-1C라는 또 이건 그 리퍼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주로 정찰용인데 저것도 배치 2년 만에 훈련한 것을 공개하였다. 미국의 플랜 A는 북한을 잘 설득하고 시간이 좀 끌더라도 북한을 이렇게 바뀌고 뭐 그러는 건데 플랜 B가 플랜 A로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런 훈련을 지금 미국이 아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훈련은 이건 미군 전투항공대대장이 한 말이에요. 이 사단과 한국군이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을 방어하는 파트너십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 북한 공격하는 훈련을 한 것이죠. 김정은 공격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미국이 매일 쓰는 말이 최근에 북한 종권 종말이라는 말이 그냥 일상 용어입니다. 일상화된 용어.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보면은 그냥 뭐 북한 종권 종말이라는 말이 쉬지 않고 입에 달려 있어요. 그럼 저것이 플랜 A가 된 거냐? 플랜 A는 원 플랜을 플랜 A라고 그럽니다. 플랜 B는 보조 플랜이죠. 근데 우리가 보조 플랜이 지금 아직까지 말한 게 원래 보조 플랜이었는데 저것이 플랜 A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계속 미국 뭐 세미나하고 식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외교안보 정책은 변화가 없을 거야. 국회가 바뀌었다고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 왜냐하면 외교 정책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미국 사람들이 학술 회의처럼 했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꾸면 안 돼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리티지의 아주 유명한 브루스 클링너라는 또 박사가 있는데
윤 대통령은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니니까 외교는 외교대로 따로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에반스 리비어라는 사람은 저도 좀 만나본 아주 그 말 깔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외교 정책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원칙적이고 확고하다. 야당에 굴복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최고인 사람이 있어요. 커트 캠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별명이 아시아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시아 정책은 저 사람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구고 그 사람이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벨상감이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벨상감이야. 저 두 사람 때문에 이제 자유주의 세계가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봅시다. 저 사람이 바로 커트 캠벨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이 두 사람한테 노벨상을 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그냥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짜가 뭡니까? 아시아 황제.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외교 정책을 저 사람이 다 만듭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고 뭐 미한 특수전부대 그러니까 미한이라고 쓴 거는 미국 방송이니까 저렇게 썼어요. 올해 초저녁 훈련했는데 그린베라가 참전했다 하고서 저 화면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21세기의 전쟁이 꼰총 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21세기 북한하고 미국이 싸울 때 뭐 어마어마한 미사일 뭐 최신 무기가 아니라 한 사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꼰총 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린베레가 김정은 가까이 가서 쏘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오늘 4월 30일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 소개되고 이게 저도 그 미국 헤리티지에서 보고서를 봤는데 미국 헤리티지라고 미국 보수연구소 중에서 최고 가는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앞으로 미국 해군 군함을 한국 보고 만들라고 그러라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헤리티지 재단이 K조선, 대한민국의 조선이죠. 군함 협업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군함을 무지하게 찍어내듯이 빨리 만듭니다. 물론 미국 거는 중국 거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중국이 3대 만들 때 미국은 1대밖에 못 만든대요. 근데 저 보고서라든가 또는 또 미국의 다른 그 자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한민국이 그리고 일본이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배를 더 빨리 만들고 더 잘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군함이 모자르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만들면 되잖아. 여러분 그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그 해군 장관이에요. 해군 장관. 저 까만 양복 입고 빨간 넥타이 맨 사람이 해군 장관입니다. 해군 장관이 우리나라 현대조선에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군함 뭐 만든 거 이거 보고서 설명이 듣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 군함을 한국이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 완전히 정말 그 동맹 중에서도 보통 동맹이 아니죠. 이런 동맹이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잠수함 만드는 뭐 한화 이런 데 가가지고 잠수함조차도 한국하고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거를 한국이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 거의 끝나가고 중국도 지금 이제 경제가 버티고 그러는데 아마 거의 마지막 단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래서 기왕에 미국의 플랜 A가 있었고 플랜 B가 있었는데 그 플랜 B가 작동할 때가 온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지난 4월 달이었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렸고 하여간 뭐 상황 지나는 것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의주시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